나는 김정숙, 올해 74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퇴직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동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김 선생님 하며 반가워하는 이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공무원 연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은 없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이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 소도시의 84타입 국평 아파트 15층,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고 앞으로는 산이, 뒤로는 강이 흐르는 전망 좋은 곳이다. 내 하루는 규칙적이다.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다. 그리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지하 헬스장으로 향한다. 러닝머신에서 30분, 시속 4km의 느린 속도로 걷는다. 무릎이 좋지 않아 뛸 수는 없지만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아침 식사 후에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본다. 제라늄, 베고니아, 장미까지. 작은 베란다지만 내가 기른 꽃들로 가득하다. 물을 주며 오늘도 예쁘게 피어라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나의 작은 즐거움이다. 오전 10시쯤이면 경로당에 간다.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오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낸다. 박순자 씨는 나와 같은 반 동기생이고 이영희 씨는 옆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다. 서로의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간다. 정수가 너네 민수는 언제 결혼하나? 아이고 몰라. 산림청에서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결혼 생각이 있겠어. 그럴 때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35이 넘은 아들이지만 아직 총각이다. 가끔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라고 말하긴 하지만 워낙 일에만 매달려 살아서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나 보다. 주 3회는 시내 스포츠센터에 간다.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영 강습을 받는다.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제법 자유형으로 25m를 헤엄칠 수 있다. 물속에 있으면 무릎 아픈 것도 어깨 결리는 것도 있게 된다. 저녁 준비 전에는 시장에 간다. 재래시장 상인들과는 이미 단골이 되어서 선생님, 오늘은 고등어가 특히 싱싱해요. 이 호박은 선생님 드리려고 따로 빼둔 거예요 하며 정겨운 말들을 건넨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9시부터는 연속극을 본다. 10시 반이면 잠자리에 든다. 이런 일상이 15년째 이어져 왔다. 단조로울 수 있지만 나에게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었다. 혼자라서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았다. 아들 민수는 한 달에 2~3번 얼굴을 비춘다. 산림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어서 믿음직하다. 가끔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꼭 챙겨준다. 엄마, 건강하게만 계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는 말을 들을 때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이어질 줄만 알았다. 그날 현관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오후 5시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와 된장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를 구워서 상에 올렸다.
아들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연락했기 때문이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중요한 얘기일까 궁금했지만 아마 직장 이야기거나 승진 소식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붙여서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오후 6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네, 왔어요.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도어락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키는 160cm 정도.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동남아시아계 얼굴이었다. 그녀는 내 눈과 마주치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이분은. 내가 당황해하자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인사해. 내 아내야. 뭐라고?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아내라고? 언제 결혼을? 지난달에 했어. 베트남에서 왔어요. 린이에요? 여인? 아니, 린이 서툰 발음으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한국말이 서툴러서인지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발음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 베트남, 며느리,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갑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것도 외국인을. 민수야, 이게 무슨. 엄마,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아들은 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린은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둘러보며 또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집 예뻐요.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수야, 설명을 해줘. 언제부터 만났고 언제 결혼했는지.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작년에 베트남 출장 갔을 때 만났어요. 산림협력 사업으로 한 달 있었거든요. 그때 린이가 통역을 도와줬어요. 린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내 눈치를 살피며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계속 연락하다가 사랑하게 됐어요. 지난달에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결혼식도 안 알려주고 엄마가 놀랄까봐 미안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35살 아들이 엄마 몰래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린이는 몇 살이야? 26이에요. 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한국말 열심히 배울게요. 어머니, 좋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민수야, 너희들은 어디서 살 생각이야?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해요. 린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요.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이었다. 혼자 지내던 집에 갑자기 낯선 며느리와 함께 살라는 것이다. 그날 밤 식탁에서는 어색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나는 제대로 밥을 넘기지 못했고 리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계속 반찬을 떨어뜨렸다. 아들만 태어나게 엄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리나 이거 한국의 전통 음식이야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다. 리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파요. 매워요. 그리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가 과연 우리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잤고 리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엄마, 리니 잘 부탁해요. 저녁에 올게요. 문이 닫히자 집 안은 조용해졌다. 나와 린 단둘만 남은 것이다. 리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가끔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린이 핸드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뭐 해요? 나는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다. 몰라. 평소처럼 지내면 되지. 네, 그날은 정말 길었다. 리는 계속 거실에만 앉아 있었고 난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다. 점심때가 되자 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점심 뭐 먹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먹어. 네, 저 도와 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할게. 사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리는 매일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어 공부를 했다. 가끔 아들이 사준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중얼중얼 따라 읽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후에 터졌다. 그날 오후 나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가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 냄새는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니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냄비는 비어 있었다. 리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다. 내가 부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니, 리나, 가스불이 켜져 있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급히 가스레인지를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칫하면 가스가 새거나 화재가 날 뻔한 일이었다. 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스는 정말 위험해. 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리니를 혼자 집에 두면 사고가 날 것 같아. 엄마, 뭔 일이에요? 가슴을 사건을 설명하자 아들도 놀랐다. 아, 그랬구나. 리니한테 잘 얘기해 둘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부터 내가 어디 갈 때 리니를 데리고 다닐게. 혼자 두면 위험해.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하실 텐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내 일상에 린이 끼어들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린에게 말했다. 린아, 오늘부터 나랑 같이 다니자. 네, 어머니, 괜찮아요. 집에서. 안 돼,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나 따라와. 린의 표정이 풀이 죽었다. 아마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됐고, 준비해. 헬스장 가야 해. 그날부터 나의 루틴에 린이 합류했다. 처음엔 어디까지나 감시 차원이었다.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사고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린은 묵묵히 따라왔다.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왔다. 그리고 조금씩 작은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린과의 첫 공식적인 외출은 아파트 경로당이었다. 린아, 오늘 경로당에 가는데 따라올 거지? 경로당?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곳이야.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라갈게요. 경로당은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 정겨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순자 씨, 이영희 씨, 김철수 할아버지까지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어머, 정수가. 저 아가씨는 누구야? 박순자 씨가 바둑알을 놓던 손을 멈추고 물었다. 나는 목이 메었다. 부끄럽고 민망했다. 며느리야, 며느리. 언제 민수가 결혼했어? 최근에 베트남에서 왔어. 순간 경로당 안이 술렁거렸다. 국제 결혼이라니 참 요즘 세상이 변했네. 어머나, 그런데 며느리가 참 곱네. 동남아시아 아가씨구나. 린은 그 시선들과 한국말들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듯했지만 분위기는 파악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깊숙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 린이에요. 잘 부탁해요. 서툰 발음이지만 정중한 인사였다. 그 모습에 경로당 분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 예의도 바르고. 이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정수가 며느리 데리고 와서 소개 안 할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린을 소개했다. 이 애가 내 며느리 린이야. 베트남에서 왔고 26이야. 아이고 젊네. 우리 손녀뻘이네. 김철숙 할아버지가 바둑판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며느리 참 고왔네. 웃는 게 복이 있구먼. 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박순자 씨가 린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리나, 여기 앉아봐. 우리랑 같이 있어. 괜찮아요. 저 어머니 옆에.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들이랑 친해지자. 리는 조심스럽게 박순자 씨 옆에 앉았다. 할머니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리나, 베트남 어디서 왔어? 호치민 왔어요. 가족은 많아. 부모님, 동생 있어요.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어. 김치 매워요. 하지만 좋아해요. 린이 김치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들이 웃었다. 처음엔 다 매워. 우리도 어렸을 때 김치 못 먹었어. 김치찌개는 어때? 맛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줘요. 내가 김치찌개를 만들어준다는 말에 할머니들이 나를 쳐다봤다. 정수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구나. 뭘?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한참 후 바둑을 두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리나, 바둑 할라. 바둑. 할아버지가 바둑판을 가리켰다. 이거 한국 전통 게임이야. 체스. 비슷해요. 비슷해. 한번 배워볼래? 네,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리는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다. 물론 룰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다. 여기에 돌을 놓으면 상대방 돌을 잡을 수 있어. 이해해요. 린이 돌을 놓자 할아버지가 박수를 쳤다. 잘했어, 잘했어. 이영희 씨가 나에게 말했다. 정수가 며느리가 참 착하네. 배우려는 의지도 있고. 그런가? 그럼 보기만 해도 마음씨가 착해 보여. 박순자 씨도 거들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기도 싫어하는데 저 아이는 묵묵히 따라오잖아. 그건 한국말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냐, 아냐. 눈빛을 보면 알아. 진짜 착한 아이야. 린이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며 경로당 분들은 하나둘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기 리나, 목 마르면 차 마셔. 고맙습니다. 한국 와서 힘들지 않아.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 좋아해요. 어머, 정말 착하네. 그날 오후 내내 리는 경로당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다. 할머니들은 그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할아버지들은 바둑과 장기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경로당을 나오는 길에 박순자 씨가 내게 말했다. 정수가 며느리 복 많이 받았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할머니들, 저 좋아해요. 글쎄, 그런 것 같네. 다행이에요. 저 걱정했어요. 그녀의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헬스장에 갈 준비를 했다. 리나, 운동하러 가자. 운동. 저 운동 못해요. 괜찮아. 그냥 걷기만 하면 돼. 아파트 지하 헬스장에 도착하자 리는 신기한 듯 둘러봤다. 와, 기계 많아요. 저건 러닝머신이야. 그 위에서 걸으면 돼. 나는 평소 하던 대로 러닝머신에 올라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시속 4km의 느린 속도였다. 리나, 너도 옆에서 해봐. 네, 어떻게 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돼. 천천히 해. 린이 조심스럽게 러닝머신에 올라갔다. 시작 버튼을 눌렀는데, 이상해요. 너무 빨라요. 린이 당황하며 이것저것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속도는 점점 빨라져만 갔다. 시속 6, 8, 10, 12km. 어머니, 어떻게 해요? 멈춰요. 린은 러닝머신 위에서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런데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리나, 빨간 버튼 눌러. 빨간 버튼, 어디에요? 어디에요? 헬스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리는 비명을 지르며 러닝머신 위에서 발버둥 쳤다. 아, 떨어져요. 결국 리는 러닝머신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거렸다. 나는 급히 달려가서 러닝머신을 멈췄다. 리나, 괜찮아, 후, 무서웠어요. 그런데 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배시시 웃었다. 하지만 재밌었어요. 빨리 뛰는 거 좋았어요. 헬스장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저 아가씨 재밌네. 젊으니까 다르네. 우리 같으면 기계인 것 같은데. 용감하네, 용감해. 그날부터 리는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 나는 옆에서 자전거를 타며 그녀를 지켜봤다. 어머니, 이거 좋아요. 걸으면서 TV도 볼 수 있어요. 그래, 지루하지 않지? 네,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운동해요. 며칠 후 리는 완전히 헬스장에 적응했다. 러닝머신에서 30분씩 걸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은 감동적인 장면을 보다가 울면서 걷기도 했다. 리나, 왜 울어? 드라마. 슬퍼요. 남자가 죽었어요. 아이고, 드라마 보고 우네. 헬스장 할머니들이 린을 귀여워하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 참 순수해. 맞아. 드라마 보고 저렇게 우는 거 보니 마음이 깨끗해. 우리 손녀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린이 헬스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 어머니, 저거 뭐예요? 아, 저건 웨이트 머신이야. 근력 운동하는 거지. 해볼 수 있어요. 리나, 그건 너무 무거워 다칠 수 있어. 조금만 해보고 싶어요. 결국 나는 린에게 가장 가벼운 무게로 세팅해줬다.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린이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더니 점점 요령을 터득했다. 와,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 잘하네. 그 모습을 본 헬스장 아저씨가 말했다. 며느리 운동 좋아하네. 몸도 좋고 젊으니까요. 부러워,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운동은커녕 집안일도 안 하는데. 나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헬스장에서 나오면서 린이 말했다. 어머니, 운동 정말 좋아요. 매일 같이 해요. 그래, 그러자. 어색했던 거리가 조금은 좁혀진 듯했다. 며칠 후 나는 린을 데리고 재래시장에 갔다. 린아, 오늘은 장 보러 가자.
장, 음식 사러 가는 거야. 마켓, 마켓. 좋아요. 재래시장에 들어서자 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여기 크다. 냄새도 좋아요. 여기가 우리가 항상 장 보는 곳이야.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생선 가게였다. 평소 단골인 김 사장이 우리를 반겼다. 선생님, 오늘은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 어머, 인사 안 받았네. 안녕하세요. 린이 깊숙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 신기한 듯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베트남 왔어요. 아, 베트남. 거기 음식 맛있죠? PHO 좋아해요. 린이 깜짝 놀라며 웃었다. 맞아요. 사장님, PHO 알아요. 물론이죠. 베트남 음식 좋아해요. 그때 린이 생선을 집어들고 내게 물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건 고등어야. 고등어. 린의 발음이 서툴러서 고등어로 들렸다. 김 사장과 나는 피식 웃었다. 고등어 천천히 발음해봐. 고등어 맞아, 잘했어. 김 사장이 고등어를 손질하며 말했다. 이거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 생선 좋아해요. 네, 베트남에서도 생선 많이 먹어요. 그럼 이것도 드셔보세요. 갈치예요. 린이 갈치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길어요. 뱀 같아요. 하하하. 뱀 아니야. 맛있는 생선이야. 김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토막내서 조림으로 하면 맛있어요. 선생님, 며느리한테 갈치조림 해 드세요. 그럴게. 다음은 야채 가게였다. 여기 사장 할머니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선생님, 이 예쁜 아가씨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예뻐 나라 아가씨예요. 베트남이에요. 어머나, 멀리서 왔네. 고생했겠어. 할머니가 린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아가씨, 한국 음식 잘 먹어. 네, 맛있어요. 하지만 매워요. 그럼 이거 먹어봐. 단무지야. 안 매워. 할머니가 단무지 한쪽을 건넸다. 린이 조심스럽게 먹어보더니 웃었다. 달아요. 맛있어요. 그럼 이것도 드셔봐. 오이김치. 이것도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네. 선생님, 이해 잘 키우세요. 네, 나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과일 가게에서는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뭐예요? 린이 한라봉을 가리키며 물었다. 한라봉이야. 귤하고 비슷해. 한라봉, 이름 예뻐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한라봉은 제주도에서 나는 거예요. 달아서 맛있어. 제주도, 한국의 섬이야. 바다로 둘러싸인. 내가 설명해주자 린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베트남에도 섬 많아요. 하롱베이 아세요? 아, 하롱베이 TV에서 봤어요. 정말 예뻐요. 그렇게 린과 상인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마지막에는 정육점에 들렀다.
여기 사장도 린을 신기해했다. 며느리 덕에 시장이 환해졌네. 젊고 예쁘네. 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며느리, 한국 고기 좋아해요. 네, 불고기. 맛있어요. 그럼 이거 드세요. 등심이에요. 구워서 드시면 맛있어요. 사장이 좋은 고기를 골라서 포장해 주었다. 시장을 나오는 길에 린이 말했다. 어머니, 사람들 모두 친절해요. 그래, 네, 저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참 사람들이 다 좋아하네. 집에 돌아와서 장을 정리하며 린이 물었다. 어머니, 내일도 시장 가요. 매일 가는 건 아니야. 필요할 때만. 아쉬워요. 시장 재밌어요. 그 모습이 귀여웠다. 왜 재밌어? 사람들. 따뜻해요. 베트남 시장. 비슷해요. 그리워요. 린의 목소리에 향수가 묻어났다. 고향이 그리워 조금. 그리워요. 하지만 여기도 좋아요. 나는 처음으로 린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도 고향을 떠나 혼자 온 개구나. 일주일 후 나는 린을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데리고 갔다. 린아, 오늘은 수영장에 가자. 수영장, 저 수영 못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못했어. 배우면 돼. 수영장에 도착하자 린은 넓은 수영장을 보고 감탄했다. 와, 물 많아요. 깨끗해요. 여기서 수영을 배우는 거야.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린이 부끄러워했다. 어머니, 창피해요. 왜 창피해? 다들 수영복 입고 있잖아. 저 다리 하얘요. 한국 사람들 예뻐요. 뭔 소리야. 너도 충분히 예뻐.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린은 발끝만 물에 담그고는 뒤로 물러섰다. 차가워요. 처음엔 차갑지만 금세 적응돼. 천천히 들어가 봐. 무서워요. 물 깊어요. 나는 먼저 물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내 손 잡고 있어. 여기는 얕아. 린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물에 들어왔다. 으악, 차가워요. 그런데 잠시 후 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이제 따뜻해요. 그렇지. 금세 적응되지. 수영 강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우리 며느리예요. 수영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강사 박코치예요. 린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린이에요. 린 씨, 수영 배우고 싶으세요? 네, 배우고 싶어요. 박 코치가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먼저 물에 얼굴을 담그는 연습을 해볼게요. 네, 린이 용감하게 물에 얼굴을 담갔다가 바로 올렸다. 푸하, 코에 물 들어왔어요. 하하하, 처음엔 그래요. 코로 숨 쉬면 안 돼요. 몇 번 연습 후 린은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에 익숙해졌다. 어머니, 봐요. 할 수 있어요. 잘했어. 다음은 물에 뜨는 연습이었다. 제가 받쳐드릴 테니까 몸에 힘을 빼고 뜨는 연습을 해보세요. 린이 누웠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꾸 가라앉았다.
힘 빼세요. 힘 빼. 어떻게 힘을 빼요? 나는 옆에서 보며 말했다. 리나, 하늘 보고 누워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구름, 린이 하늘을 바라보며 몸에 힘을 뺐다. 그러자 몸이 물 위에 둥둥 떠올랐다. 꽉 떠요. 어머니, 제가 떠요. 그래, 잘했어. 그 순간 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웃음은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게 딸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수영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수영장 휴게실에 앉아 음료수를 마셔다. 어머니, 수영 정말 재밌어요. 그래, 네, 물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왜 베트남에서, 강에서 많이 놀았어요. 어렸을 때 린의 눈에 그리움이 있었다. 고향 강이 그리워. 네. 메콩강 알아요. 크고 넓은 강이에요. 메콩강 이름은 들어봤어. 거기서 친구들과 수영했어요. 물고기도 잡고. 린이 고향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은 달라요. 물이 깨끗하고 따뜻해요. 한국이 좋아. 네, 좋아요. 다르지만 좋아요. 그날부터 린은 수영에 푹 빠졌다. 매번 수영장에 올 때마다 실력이 늘었다. 일주일 후에는 킥보드를 잡고 발차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자유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머니, 봐요. 혼자 헤엄칠 수 있어요. 린이 어설프지만 자유형으로 몇 미터를 헤엄쳤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영장 다른 수강생들도 린을 응원해 주었다. 저 아가씨 정말 열심히 하네. 며칠 만에 저렇게 늘다니 대단해. 젊으니까 금방 늘어. 박코치도 린을 칭찬했다. 린 씨는 수영에 재능이 있어요.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정말요? 네, 계속 배우시면 금방 잘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린이 수영을 마치고 나와서 말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뭘? 수영. 가르쳐줘서. 처음에는 따라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도 저와 같이 있는 것 싫지 않아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정말 싫지 않았나? 처음엔 분명 불편했는데 글쎄,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린이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저도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 좋아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인가 린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 어색함과 불편함은 어디로 갔을까?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서 나왔다. 바둑 상대가 아파서 일찍 들어간 것이다. 린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박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대. 괜찮으실까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평소처럼 현관 앞에서 키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무릎부터 바닥에 부딪혔고 손목이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왔다. 아야, 어머니. 린이 깜짝 놀라며 내 곁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나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무릎과 손목이 너무 아팠다. 리나,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119 불러요. 린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아니야, 아직은. 그럼 어떻게? 린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무서워요. 어떡하죠? 그때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어나세요. 린이 내 팔을 받쳐 들며 일으키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리나, 혹시 옆집에 가서 도움 좀... 네, 지금 갈게요. 린이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집에 있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아주머니가 급히 나와서 나를 부축해 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하고 손목이.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소파에 눕자고요. 린과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누우니 조금은 나아졌다. 선생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택시 부를게요. 린이 내 옆에 앉아 계속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리나,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옆에 있었는데 못 잡아드렸어요. 린이 자꾸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리나, 괜찮다고.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골절은 없었다. 무릎과 손목에 심한 타박상이 있을 뿐이었다. 2-3주 정도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린이 계속 내 곁을 지켰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괜찮아. 약 먹을 시간이에요. 린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약을 챙겨 주었다.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리나, 괜찮아. 내가. 안 돼요. 어머니 아프잖아요. 저 할게요. 그날 저녁 린이 처음으로 혼자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까지. 어머니,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조금 짰지만 계란말이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맛있어. 고마워.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날 밤 린은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내 방 옆에서 밤새 깨어 있었다. 리나, 왜 앉아? 어머니 아프면 어떡해요? 뭔가 필요하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괜찮으니까 가서 자. 아니에요. 여기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가 급히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린이한테 연락 받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큰일은 아니야. 린아, 고생 많았어. 어머니 잘 돌봐줘서 고마워. 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린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었고 식사 때마다 내가 먹기 편하게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미음 끓였어요. 고마워. 무릎 마사지 해드릴까요? 괜찮아? 아니에요. TV에서 봤어요. 마사지 하면 빨리 나아요. 린의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린에게 말했다. 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돌봐줄 줄 몰랐어. 당연해요. 어머니인데. 그 순간 내 가슴 속의 돌덩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구나. 나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하는구나. 그동안 나는 린을 며느리로, 아니 그저 아들이 데려온 낯선 외국인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린아, 네, 어머니, 미안해. 네, 왜요? 처음에 너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린의 눈이 촉촉해졌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어려웠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린이네 방에서 함께 잤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밤이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나도. 고마워. 내가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린은 이제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동반자가 되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실래요? 글쎄, 시장에나 갈까? 좋아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 음식 재료를 사고 싶어요. 뭘 만들 건데? 베트남 음식이요. PHO 만들어 드릴게요. 린이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어준다니 기대가 되었다. 시장에서 린은 이제 능숙하게 한국 상인들과 대화했다. 사장님, 소고기 어느 부위가 국물용으로 좋아요? 아, PHO 만드는 거야. 그럼 사골하고 양지머리가 좋지. 고마워요. 집에 돌아와서 린이 PHO를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각종 향신료를 넣고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내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다. 어머니, 맛봐주세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셔보니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어머, 정말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베트남에서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서 린이 고향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그리움이 느껴졌다. 가족들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며칠 후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정수가, 며느리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네. 박순자 씨가 말했다. 뭐가 달라졌어? 한국말도 늘고 표정도 밝아지고 처음 왔을 때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맞는 말이었다. 린은 이제 자연스럽게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바둑도 제법 두게 되었다. 린아,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김철숙 할아버지가 바둑돌을 들며 말했다. 할아버지, 진작에 지셨어요. 어디 보자. 아, 정말이네.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린이가 바둑 실력이 늘었네. 그러게, 처음엔 룰도 몰랐는데. 헬스장에서도 린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 어머니, 오늘은 30분 더 해도 될까요? 괜찮아. 하지만 무리하지 마. 네. 린이 러닝머신에서 걸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은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울면서도 계속 걸어서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저 아가씨 정말 순수하네. 맞아, 드라마 하나에 저렇게 몰입하다니. 수영장에서도 린의 실력은 나날이 늘었다.
와, 어머니, 50m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이제 어머니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 그럴지도 모르지. 박코치도 린의 발전에 놀랐다. 린 씨,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느는 사람 처음 봐요. 감사해요. 매일 연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린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제가 한국어 공부한 거 들어보실래요? 그래, 어디 들어보자. 린이 책을 펼치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잘했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 정말요? 매일 드라마 보면서 연습했어요. 그래, 드라마가 도움이 됐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국어 배우는 것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뭘 도와줄까? 발음이랑 문법이랑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날부터 나는 린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 린아, 은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맞나요? 맞아. 잘했어. 감사해요, 어머니. 저녁 식사 시간도 즐거워졌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채소 배웠어요. 뭐 시금치요? 처음에는 시금치가 뭔지 몰랐어요. 베트남에는 없어. 비슷한 건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그렇구나. 그런데 시금치나물 맛있어요. 참기름 넣고 무치면. 린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은 린이 김치를 담그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김치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김치 어려운데.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면서 린은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제가 김치를 만들다니. 베트남 친구들한테 사진 보내야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아는 웃었다. 이 아이가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밤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이 배우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어머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글쎄, 나이 들어서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젊잖아요. 린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젊어. 정말이에요. 어머니, 예뻐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린과 함께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좋지.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린이 말했다. 어머니, 나무잎이 빨갛게 변했어요. 단풍이야. 한국의 가을이지. 예뻐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계절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눈은 본 적 있어? 아니요. 겨울에 눈 온다면서요. 그럼 올 겨울에 처음 보는 거네. 기대돼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집에 왔다. 엄마, 린아,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지. 린이가 잘 돌봐줘서.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린이를 칭찬하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뭘 사실을 말하는 거지. 린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다. 민수야, 어머니 정말 좋으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그래. 엄마가 뭘 가르쳐 줬는데. 한국어, 요리, 한국 문화. 모든 걸 다. 민수가 나를 보며 웃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린이를 잘 돌봐주셔서. 내가 뭘 했다고. 린이가 워낙 착해서 그래.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다. 엄마, 린아, 이제 우리 집을 구할까 해요. 순간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집을 구한다고. 네, 이제 린이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으니까. 린이 급하게 말했다. 민수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린아, 어머니 혼자 두면 걱정돼요. 민수가 나를 쳐다봤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솔직히 이제 린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다. 글쎄, 린이가 괜찮다면 같이 살아도. 정말요? 린의 얼굴이 환해졌다. 응, 이제 익숙해졌어. 어머니, 감사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살까요? 그럼 이 집도 충분히 넓고. 그날 밤 린이네 방에 와서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미안해. 나도 처음엔 당황해서. 이제는 정말 어머니 같아요. 나도 너를 딸같이 생각해.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며칠 후 특별한 일이 있었다. 린이 베트남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하는데 나도 함께 인사하자고 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께 인사해 주세요. 내가 베트남어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가 통역해 드릴게요.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린의 부모님이 나타났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린이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더니 나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 한국 어머니예요. 린의 어머니가 베트남어로 뭔가 말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감사하다고 해요. 린이를 잘 돌봐줘서.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린이 통역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안녕하시냐고 하세요. 그리고 린이를 딸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세요. 린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희 딸을 부탁드립니다. 린이 통역해 주었고 나는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린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 네, 한국 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서 안심된다고 하세요. 다행이네. 어머니, 언젠가 베트남에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베트남에, 네. 우리 부모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베트남도 구경하시고. 그거 좋겠네. 정말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경로당에서는 이제 린이 완전히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다. 린아, 오늘도 왔구나.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우리 린이가 바둑 실력이 늘어서 이제 할아버지들도 긴장하신다니까. 하하, 저 아직 멀었어요. 헬스장에서도 린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고마워, 린아. 수영장에서는 완전히 자유형 마스터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만큼 잘해요. 그래, 정말 잘하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린을 보면 반갑게 맞아주었다. 린아, 오늘은 뭘 사러 왔어? 오늘은 갈비찜 만들 거예요.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늘었네. 집에서는 이제 린이 요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메뉴는 뭘까요? 내가 정해. 그럼 베트남 볶음밥 어때요? 좋지.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어머니, 오늘 경로당에서 박할머니가 저한테 손녀 같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도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네. 네,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1년이 지났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린이 창가에서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눈이에요. 진짜 눈, 그래, 첫눈이네. 너무 예뻐요. 마치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린이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눈을 받아서 먹어보았다. 어머니, 눈이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그럼 얼음이잖아. 신기해요.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후에는 경로당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정수가 며느리 어디 있어? 린이 부엌에서 차 준비하고 있어. 우리 린이 할머니들 오셨어요. 린이 차와 과자를 준비해서 내왔다. 린아, 요즘 어떠니? 좋아요. 어머니랑 매일 행복해요. 부러워. 우리도 저런 며느리 있었으면. 정수기가 복 많이 받았어. 저녁에 민수가 와서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 린아,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식?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축하해. 린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민수야, 축하해요. 고마워. 엄마, 린아 덕분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이야기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벌써 왜? 시간이 정말 빨라요. 많이 달라졌지. 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머니도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어머니 딸이에요. 당연하지. 내 딸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나는 혼자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지만 어딘지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해주는 린이 있고 함께 운동하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린이 있다. 경로당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며느리 참 좋네요라고 말해준다. 무엇보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다.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아는 사람이 물었다. 선생님, 국제결혼 며느리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긴요. 이제는 내 딸 같아요. 정말요? 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린이 없으며 안 될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희 아들은 언제 결혼할지. 집에 돌아가니 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 만들었어요. 고마워.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아요. 갈비찜 드실 때 제일 맛있어 하세요. 저녁을 먹으며 린이 말했다. 어머니, 내년에 저 한국어 시험 봐보려고 해요. 한국어 시험, 네, 토픽이라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합격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대요. 일하고 싶어. 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뭔가 해보고 싶어요. 좋아. 응원할게.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린이 내 방에 와서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또 감사하다고. 매일 감사해요. 어머니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네, 린아 덕분에 내 인생도 새로워졌어.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머니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가족이 있어.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처럼 우리의 만남도 예상치 못했지만 아름다웠다. 낯설고 불편했던 만남이 시간이 쌓이면서 새로운 인연으로 변했다. 나의 인생 후반전, 나는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 그리고 내 삶은 다시
따뜻한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선생님, 국제결혼 며느리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힘들긴요. 이제는 제 딸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처음엔 어떠셨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낯선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랬을 만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리니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함께 운동하고 장 보고 요리하고 작은 일상들이 모두 행복이에요. 부럽네요. 리니가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정말 대화가 통해요. 가끔은 제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 줄 정도예요. 정말요? 네,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금방 배워서 저한테 알려줘요. 며칠 전에는 린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어머니, 저희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이 뭐야? SNS예요.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네. 어머니랑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해서 린이 만든 인스타그램에는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 함께 요리하는 모습, 수영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어머니, 댓글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정말,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이 좋을 수 있다니 부럽다. 정말 가족 같아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국제 결혼 가족들도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줘요. 어느 날 저녁, 린이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제가 한국 이름을 갖고 싶어요. 한국 이름, 네, 린도 좋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머니가 지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린에게 어울리는 한국 이름. 린아, 이름 정했어. 정말요? 뭐예요? 린희는 어때? 린의 린자의 기쁠, 희자. 린희, 김린희.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더 소중해요. 그날부터 린은 김린희가 되었다. 관공서에서 개명 신청을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어머니, 제 이름이 한국어로 나와 있어요. 축하해, 린희야. 이제 저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다. 아파트 화단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어머니, 꽃이 예뻐요. 그래, 봄이 왔네. 어머니, 저도 꽃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베란다에 화분을 더 놓을까?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꽃을 키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들도록 화분을 돌려주고 어머니, 제가 심은 꽃이 피었어요. 정말 예쁘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봉선화야. 봉선화. 예쁜 이름이에요. 봉선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꽃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 저랑 비슷하네요. 그런가? 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머니 덕분에 잘 자랐어요. 어느 날 리니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저 토픽 5급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네, 이제 정말 한국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 축하해, 린희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매일 한국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저 취직됐어요. 취직, 네.
다문화센터에서 베트남어 통역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축하해. 이제 저도 일하면서 어머니께 용돈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더 중요해.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수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다. 린희야, 정말 축하해. 1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마지막으로 6개월 후의 이야기. 린희는 다문화센터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린희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느 날 린희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이번 여름 휴가 때 베트남 가실래요? 베트남에 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를 정말 뵙고 싶어 하세요. 나야 좋지. 그런데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린희의 고향 베트남으로. 어머니, 베트남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입맛에도 맞을 거예요. 그럴까?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할 거예요. 기대된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4세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모든 것이 린희 덕분이다. 그 아이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내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따뜻해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외국인 며느리를 갑자기 맞이하면 힘들다고.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만남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나는 딸을 얻었고 린희는 어머니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인생 후반전 채널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